오늘이 이제 마지막 강의인 거죠. 지난번에 제가 요거 이번 주랑 다음 주면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삼각함수를 다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그래프를 절반 정도 마무리하면 다음 주면 삼각함수 파트가 끝이 날 겁니다. 그러면 거의 시험이랑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우리가 시험 대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9월 한 중순, 한 20 며칠 그때쯤이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다음 주면 이제 한 8월 8일 뭐 그때쯤 이 내용이 거의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각함수 활용 전까지 사인 법칙 배우기 전까지만 이렇게 강의를 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고쟁이랑 그다음 학교에서 나눠준 부교재 위주로 해설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 개념서 다음 파트의 주제가 어떤 내용이죠? 개념서 다음 파트의 주제가 고쟁이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난이도가 조금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념서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이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내용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기억을 확실하게 좀 잘 해놓자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내용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요 내용을 배우기 전에 삼각함수의 이제 뜻이라는 첫 번째 내용을 조금 중점적으로 다뤄볼 건데 요 내용이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 전에 삼각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삼각비를 다시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직각이고 여기 A, 여기 B, 여기 C라고 할게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 AC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빗변이라고 하는 빗변. 직각에 대한 대응변이다 해서 빗변. 그 다음에 밑변과 높이는 각에 따라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각도가 얘다. 각도가 얘라면 이 빗변에 대한 밑변은 얘가 될 거고요. 높이는 얘가 될 거예요. 반대편인.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 각이라면 이 빗변에 대해서 밑변은 얘가 될 거고 높이는 얘가 될 거예요. 즉 빗변은 하나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밑변과 높이는 어떤 각을 중점적으로 두냐에 따라서 밑변과 높이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일단 첫 번째로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인의 C라고 하는 거는 빗변분의 뭐가 되냐면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얘분의 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길이를 B라 잡고 요 길이를 C, 요 길이를 A라 하면 얘가 B분의 C가 되겠죠. 그리고 코사인의 C라는 것은 빗변분의 B분의 밑변이니까 A가 될 거고요. 탄젠트 C라고 하는 것은 밑변분의 높이니까 밑변은 A고 높이는 C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일단 만족을 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내용이고, 삼각함수의 뜻이라고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삼각함수를 조금 제대로 배울 건데, 우리는 배워야 될 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요 세 개밖에 없다라는 거를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번에 원을 하나 가져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결국 그리다 보면 뭐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냐면 원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성질을 그대로 띠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연결해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런 원 하나를 꺼내 올 거고, 요 원의 방정식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잡으면 중심의 좌표가 0,0이면서 얘가 반지름이 r인 그러한 원이 발생한다라는 걸 알겠죠. 제가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 원 위에 있는 점 P를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럼 점 P의 좌표가 어쨌든 x, y로 정의가 되어 있겠죠. 좌표 평면 상에 있으니까. 그때 여기를 우리는 항상 시초선으로 고정을 할 겁니다. 여기를 시초선으로 항상 고정을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오니까 OP를 이렇게 그으면 요걸 우리가 동경이라고 했었죠. 그럼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이 각도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세타라고 잡을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그럼 여기의 길이가 x가 될 거고요. 여기의 길이가 y가 될 거고요. 여기의 길이는 반지름과 동일하니까 r.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더라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을 만족하니까 얘가 맞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것은 빗변분의 높이가 될 테니까 r분의 y. 그 다음 코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것은 r분의 x.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것은 x분의 y로 정의를 할 거고, 자 여기서 r값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항상 양수고 r값은 양수고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 x는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는 요 길이가 아닙니다. 길이가 아니에요. x랑 y는 길이가 아니라 적어 놓읍시다. 좌표가 들어가셔야 돼요. 좌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x, y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x 좌표, y 좌표를 각각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동경이 어디 위치에 있냐에 따라서, 즉 동경의 위치가 몇 사분면에 따라서 x 좌표랑 y 좌표의 부호는 바뀔 수 있다는 점, 그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이 사실 끝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인의 세타가 5분의 3이래. 그리고 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제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하겠습니다. 1사. 그러면 코사인의 세타를 구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얘가 r분의 y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반지름이 5인 원 하나를 꺼냅니다. 반지름이 5인 원. 그러면 이 세타가 1사분면에 있는 각도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점피가 한 여기쯤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수선의 발 끄면 여기가 세타인 거겠죠.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 하나 그으면 지금 우리가 이제 요 길이가 5니까 5가 측정이 된 거고요. 요 길이는 3이니까 이 점피의 무슨 좌표가? y좌표가 3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얘는 3이니까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 통해서 얘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점피의 x좌표는 4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점피의 좌표는 4,3이 되겠네요. 그럼 코사인 세타의 값은 반지름이 5라고 했고 x좌표가 올라와야 되니까 얘는 4라서 5분의 4가 될 거고요. 탄젠트 세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탄젠트 세타도 x분의 y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왜냐면 4분의 3이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 문제를 제가 이렇게 안 주고 이번에는 이렇게 줄게요. 사인의 세타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코사인의 세타는 얼마가 되냐? 세타는 참고로 4사분면, 제 4사분면의 각도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원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2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석할게요. 왜냐하면 얘가 r이고 얘가 y잖아요. 그러니까 좌표, y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r값은 음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r은 2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하냐면 반지름이 2인 어떤 원을 생각하겠죠.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습니까?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그런 점은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점피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는 뭘 보면 되냐면 얘를 보면 돼요. 세타는 몇 사라고 했어요? 제 4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보다는 이 각도가 4사분면의 각도겠지. 왜냐면 요 각도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제 여기의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반지름의 길이는 2라고 했으니까 자, 반지름의 길이 2니까 이 y좌표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1. 그럼 여기 이제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가 되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이 돼서 넘기면 3. 그래서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4사분면이니까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의 좌표를 찾았으면 이제 코사인 세타는 뭐분의 뭐? 반지름이 2니까 2분의 x좌표는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탄젠트도 마찬가지겠죠. 탄젠트 세타도 x분의 y니까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이라서 얘가 답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런 구조를 띄고 있다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이제 그 오른쪽 하단 오른쪽에 보시면 이그젬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그젬플을 하지 말고 요거 먼저 볼게요. 페이지를 215페이지로 넘겨서 거기에 있는 1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해석해 보시면 원점 O와 다음 점 P에 대해서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라 할 때 코사인, 사인, 탄젠트 세타 값을 각각 하나씩 구하라는데 제가 1번 문제 풀어 드릴 테니까 2번을 이런 식으로 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P의 좌표가 마이너스 3,4라는 말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4의 위치가 어디 있냐면 마이너스 3,4는 여기 있겠죠? 여기 점 P가 있어요. 자,
자, 근데 이제 원점에 대해서 선을 이렇게 그으면 요게 의미하는 게 바로 원의 반지름이라는 거죠. 점피가 여기 있다면 지금 이렇게 그은 거니까 요게 반지름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3이라고 했고 여기가 4라고 했으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여기가 5가 되죠. 따라서 우리는 반지름이 5인 원 하나를 탁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동경과 얘가 이루는 이 각이 바로 세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r분의 y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은 5고 y좌표는 4가 되겠죠. 그 다음 코사인 세타는 자 반지름이 5가 되고 x좌표가 마이너스 3이겠죠. 탄젠트 세타는요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3분의 4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다. 점피를 알고 있어도 뭐 이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의 개념을 제발 조금 얕은 지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제가 풀듯이 이렇게 푸셔야 삼각함수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212페이지에 있는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를 한번 알아볼 건데 이 내용도 당연한 거죠. 이 2번의 내용도 결국에 우리가 삼각함수에 대한 이 첫 번째 내용을 잘 이해를 했다면 이 내용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겁니다. 여기를 우리가 1,4라 하고 여기를 2,4, 여기를 우리가 3,4, 여기를 우리가 4,4라고 할 건데 1,4분면의 각도에서는 사실 이 x랑 y라는 녀석의 부호가 둘 다 플러스죠. 그러다 보니까 얘도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고 플러스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이 모두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1,4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양수다 해서 올 이렇게 붙일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점피가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즉 2,4분면에 위치해 있는 어떤 동경이라고 가정합시다.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자, 그때의 x좌표랑 y좌표는요. x좌표는 음수가 될 거고 y좌표는 양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양수분의 양수니까 얘는 플러스, 양수분의 음수니까 마이너스, 음수분의 양수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만 유일하게 양수가 돼서 우리가 이 2,4분면에 있는 이 친구를 싸라고 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3,4분면을 가볼까요? 3,4분면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비슷한 점 P를 잡아서 동경을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요만큼의 각도가 세타가 될 거고 제 3, 4분면의 각도에서는 점 P의 위치가 x좌표는 음수가 되고 y좌표도 음수니까 양수분의 음수, 양수분의 음수, 음수분의 음수, 양수가 되니까 유일하게 탄젠트만 뭐가 됩니까? 양수가 돼서 탄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 4분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 4분면은 제가 뭐 주황색으로 표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 점 P가 임의로 있다고 가정하면 요렇게 동경을 잡았을 때 이만큼의 각도가 세타가 될 거고 그럼 여기에 좌표가 x, y라고 가정하면 플, 마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양수분의 음수니까 마이너스, 양수분의 양수니까 플러스, 양수분의 음수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코사인만 유일하게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니까 코. 그래서 얼쌍코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얼산타크로스 이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저는 뭐 얼사탕코 이렇게 외우도록 할게요. 올사탕코. 그래서 이런 순으로 이 값들이 다 양수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세타가 4, 4분면이면 코사인만 양수죠. 그래서 실제로 코사인만 양수고 나머지 값들은 음의 값들을 따르고 있다는 걸 당연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2, 4분면에 있는 각도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 동경이 현재 위치가 2, 4분면에 있기 때문에 세타가 2, 4분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인만 양수, 나머지는 음수가 된다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1번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시니까 2번도 진짜 그냥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 가볼 겁니다. 세 번째의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 탄젠트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 코사인분의 사인. 자, 탄젠트가 뭡니까? x분의 y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식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 번분수 계산에서 r들이 약분이 되고 x분의 y라서 결국에 그게 탄젠트랑 동일하다. 그래서 탄젠트는 코분의 싸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했을 때 1이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식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 제곱과 제곱을 더해서 1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요거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여기에 좌표를 뭐라고 잡았었냐면 여기에 좌표를
P에다가 x, y 이렇게 잡았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R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X를 R 코사인 세타. 왜냐면 이거 한 거예요. 그냥 R을 양변에 곱한 거예요. 그럼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좌표가 X, Y에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점은 어디 위에 있죠? 원 위에 있죠. 어떤 원 위에 있습니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제곱 위에 있겠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좌표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돼요. 그 말은 R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기 R제곱 사인 제곱은 R제곱이 되고 여기서 R제곱 길이를 다 소거를 시키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은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놈들은 언제 상대를 하느냐? 자, 일단 첫 번째 이 탄젠트가 나오면 얘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두 번째 식에서 탄젠트가 안 쓰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탄젠트가 나오면 보통 얘로 바꿔주는 게 베스트다. 자, 두 번째,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언제 많이 쓰이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풀 때요. 이것도 방정식인데, 사인 x는 이 코사인 x를 만족할 때,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없어. 그래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양변을 제곱해. 그럼 얼마가 되니? 사인의 제곱 x는 4 코사인의 제곱 x가 되겠지?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하나로 바꿀 수가 있어. 어떻게? 이 사인 제곱 x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꿀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얘를 우변에 이항시키면 그게 사인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이렇게 계산이 되죠. 5 코사인 제곱 x는 1이 될 거고 그럼 코사인 제곱 x라고 하는 거는 5분의 1이니까 코사인 x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겠구나. 그럼 x의 부호에 따라서 x의 값에 따라서 x가 뭐 대략적으로 뭐 1, 4분면이냐 2, 4분면이냐 3, 4분면이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코사인 값의 부호가 바뀔 거니까 그걸로 결정 지어주면 되겠지. 하여튼 요럴 때 많이 쓰인다라는 거를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일단 뭐 개념은 사실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의 개념이 계속 들어와야 삼각함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초반에 진입장벽이 높은데 그래도 그 진입장벽을 잘만 좀 부순다면 금방 사인도 우리가 터득할 수 있을 거다.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보시면 세타가 다음과 같을 때래. 아, 그러면 1번, 2번, 3번에 적혀 있는 게 다 각도잖아. 그럼 그 각도에 따라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하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겠죠? 요건 패스를 할게요. 3번은 제가 2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는 215페이지예요. 그래서 3번에 2번을 보시면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가 음수래요. 그러면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는 음수구나. 그러면 이제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양음이냐, 음양이냐. 그러면 사인은 양수고 코사인은 음수이려면 당연히 뭘 생각하면 돼? 사인 양수인 것만 생각하면 돼. 얘만 양수니까 2, 4분면에서 이걸 만족하겠죠. 두 번째, 얘가 양수만 되려면 얘만 양수가 되려면 얘가 몇 사분면? 4, 4분면에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 4분면과 4, 4분면의 각도에서만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예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가, 그러니까 세타가 현재 파이랑 2분의 3파이 사이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의 세타가 현재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자, 그렇게 했을 때 탄젠트랑 그 다음에 사인의 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같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결했었냐면 이렇게 해결했었겠죠. 이 코사인의 의미가 결국 R분의 X라는 걸 알게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가 지금 3, 4분면의 각도입니다. 180도랑 270도 사이에 있으니까 그럼 원 그려서 얘가 이제 5고 얘가 4니까 반지름 일단 5라는 거죠. 그리고 3, 4분면의 각도니까 뭐 대략 한 P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무슨 좌표가 X좌표가 마이너스 4인 거니까 조금 더 저쪽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5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는 그래도 한 여기쯤. 그러니까 여기 점P가 있는 거죠. 그럼 요 점P의 좌표가 마이너스 4, 요렇게 선을 그으면 요 길이가 5인데 자, 요 길이가 지금 4인 거죠. 왜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3.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점P를 찾아내면 나머지 사인과 탄젠트를 구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사인은 5분의 마 3. 탄젠트는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4분의 3.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풀이는 이런 풀이도 가능한데요. 우리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이 코사인 세타가 얘니까 이걸 활용할 거예요. 이거. 그럼 양변을 제곱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제곱이 1인데 코사인의 제곱이 여기서 얼마라는 걸 알고 있다? 25분의 16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얘는 25분의 9가 된다. 그래서 사인이 될 수 있는 거는 사인의 세타가 될 수 있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3인데 지금 세타가 3, 4분면의 각도라고 했으니 탄젠트 빼곤 다 음수죠. 그래서 사인의 세타의 값은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 탄젠트를 구하려면 뭐 하면 되죠? 사인과 코사인 둘 다 나왔으니까 5분의 마이너스 4분의 5분의 마이너스 3이라서 번분수 계산해 주시면 4분의 3이 바로 탄젠트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답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이 풀이도 너무 좋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자. 어쨌든 삼각함수는 값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값에다가 뭘 섞어주면 돼요? 부호를 섞어주면 돼. 지금 이 문제도 마찬가지. 사인의 세타가 5분의 3이라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뭐 보고 판단? 세타의 부호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세타의 범위가 3, 4분면의 각도니까 음수라서 이렇게 측정. 그러면 내가 값만 빨리 구할 수 있으면 각을 찾아서 부호를 먼저 매긴 다음에 값을 빨리 찾으면 이것보다 더 빨리 구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야. 자, 그래서 어떤 원리를 쓸 거냐면 코사인은 결국 빗변분의 밑변이라는 성질을 써서 제가 직각삼각형 임의로 하나 만들고요. 여기를 세타라고 두고 여기를 5라 잡을 거고 여기를 자 마이너스 4가 아닌 그냥 4라고만 잡을 겁니다. 왜? 우리는 값만 먼저 찾을 거예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얘가 얼마가 되죠? 3이 되겠죠. 자, 그럼 내가 사인 세타가 궁금해. 그러니까 뭐가 돼요? 5분의 3이 돼요. 5분의 3. 그런 다음에 부호는 나중에 결정. 언제? 요때가 3, 4분면의 각도니까 사인의 값은 음수겠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세 번째 방법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 방법 되게 추천해요. 이 직각삼각형 가지고 값부터 먼저 찾고 부호 나중에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본인이 필요한 거에 맞게끔 하는데 결국 어디로 가야 된다? 두 번째나 세 번째 풀이로 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세 번째 풀이를 더 선호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쉬워요. 이게 세 번째가. 생각하기가 뭐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 생각하기는 저는 이게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기본적인 정석적인 풀인 거고 두세 번째는 좀 그래도 이제 성질들을 활용해서 쓰는 건데 세 번째가 아무래도 좀 많이 쓰이니까 요 기법을 기억해두면 좋지 않을까 되겠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5번의 예제도 괜찮은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건드려 볼게요. 자, 사인의 세타랑 코사인의 세타가 2분의 1이래요. 그때 뭘 구하라는 거야?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걸 구하래.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 더해봤자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건 모르겠어. 그치?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없다 이거야. 하지만 내가 여기다가 매직을 걸어버려요. 뭐? 양변을 제곱해버리는 거죠.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사인 세타의 제곱은 사인 제곱 더하기 2사인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4분의 1이 되는데 이게 뭐가 된다? 1이 된다는 거죠. 얘가 1이니까 넘기면 2사인의 코사인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고요. 사인의 코사인은 결국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인 세타랑 코사인 세타가 이런 1차식의 형태일 때는 뭔가 보잘것 없다가 제곱을 시켰을 때 그 두 개를 더한 게 1이라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니까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념 체크 문제도 나이스했던 문제들이 많았으니까 이걸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대표 유형도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 예제 4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풀어 드릴 건데 사실 굳이 풀 필요가 없는 문제들은 최대한 조금 넘어가는 형식으로 해서 최대한 본인이 이렇게 풀어보는 연습들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 예제들을 하나씩 좀 풀어볼게요. 요거 좀 지우고. 자, 대표 예제 4번부터 먼저 볼 건데 대표 예제 4번 문제는 제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만 계산을 해드리고 거기다가 이제 대입하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일단 구하는 방법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합시다. 자, 원점 O와 점 P 3,마사가 지나는 동경 OP가 이루는 크기를 우리가 세타를 할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각각 구해보자라는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정석적으로 3,마사의 위치를 먼저 파악. 그럼 3,마사면 한 여기쯤 있겠죠?
그럼 요 길이가 지금 3이고 그 다음 요 길이가 지금 얼마냐면 4가 될 겁니다. 맞죠? 3,4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점 P가 있고 그럼 제가 요렇게 선을 그으면 요게 반지름의 길이를 뜻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얘를 포함한 이런 엄청 큰 원이 하나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먼저 찾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문제에서는 얘가 3,4라고 했으니까 이거 통해서 사인을 찾으면 되겠죠.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R이 얼마? 5분의 Y좌표 마사. 코사인의 세타는 얼마? R분의 5분의 X좌표 3. 탄젠트 세타는 얼마? X분의 Y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했죠? 3분의 마이너스 4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 세타는 어떤 각? 요 각도가 세타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요게 이제 뭐 쉬운 풀이죠. 제일 쉬운 풀이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 열심히 좀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예제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예제 5번. 대표예제 5번의 1번부터 먼저 보시면 사인, 코사인 세타를 자, 첫 번째 사인과 코사인을 곱한 게 0보다 커야 되고 동시에 코랑 탄을 곱한 게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싸랑 코랑 곱해서 0보다 크다는 건 마마거나 풀풀이란 소리겠죠. 근데 두 개를 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거는 결국에 한쪽은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코사인이 만약에 양수면 탄젠트가 음수여야 되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삼각함수는 각 4분면의 위치에 따라서 양수가 하나 되거나 아니면 다 양수여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두 개가 양수가 되고 하나만 음수가 되는 건 전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모순이란 거고 마마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그럼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세타는 3, 4분면이구나. 이렇게 추론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세타가 제 2, 4분면의 각일 때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코사인의 마이너스 사인. 정말 미안해요. 제가 원래는 생략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팔이 너무 아파서 코사인을 C, 사인을 S라고 하는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이너스 루트의 C제곱 마이너스 루트의 S-T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그럼 이거 계산하면 절대값 C-S에다가 마이너스 절대값 C 마이너스 절대값 S-T 절대값 닦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 C제곱을 이렇게 바꾸고 얘를 이렇게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거는 얘가 세타가 2, 4분면의 각도니까 사인만 양수예요. 그럼 사인만 양수니까 얘는 음수가 되고 얘는 양수니까 음수에서 양수 빼면 얘 자체는 음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음수니까 음수 써주고 그 다음에 얘는 양수에서 음수를 빼는 거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S-T. 그 대신에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마이너스 붙어 있잖아. 얘는 나오면서 마이너스를 달아줘야 돼. 마이너스 C가 나오면서 플러스 C가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C-S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C 더하기 S 더하기 C 마이너스 S 더하기 T. 그러니까 이게 소거가 돼서 남아있는 건 탄젠트. 그래서 정답은 탄젠트의 세타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실력 5-4에 보시면 뭐 이런 문구가 있어요. 5-4에 보시면 진짜 내가 진짜 이 문제를 풀 때마다 늘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요 내용을 모르시면 저거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요거 공통수학 1에서 했던 음수의 제곱근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결국 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A는 음수가 되어야 되고 B는 양수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얘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A랑 B 둘 다 음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지금 5-4를 보시면 코사인과 사인 중에 코사인이 음수고 사인이 양수니까 한쪽은 음수 한쪽은 양수라면 사인이 양수가 되는 게 2, 4분면일 때만 되겠죠. 그래서 2, 4분면의 각도구나 이런 식으로 체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대표예제 5번의 2번과는 좀 다른 게 5번은 대놓고 그냥 2, 4분면의 각도라고 준 거고 그 다음에 5-4는 대놓고 준 게 아니라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유형을 덧붙여서 설명을 하라고 낸 거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만 5-4가 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6번도 자 제가 다 일단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내용은 1-사인의 제곱에서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을 계산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는 요거는 일단 굳이 바꾸지 말아 보자고요. 일단은
얘를 바꿀 겁니다. 탄젠트는 제가 뭘로 바꾸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했죠? 그렇죠. 코분의 싸. 그러니까 코분의 싸의 제곱이니까 코제곱분의 싸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친구를 통분해 볼까요? 1 사인 제곱에 곱하기 코제곱분의 얼마가 되냐면 코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제곱 이렇게 바뀌겠죠? 얘가 코제곱 코제곱이니까 계산하면 그럼 얘가 얼마예요? 1이네요. 그럼 이거 계산 가능한가요? 라고 봤을 때 이게 뭘 의미한다? 코제곱. 왜냐면 이거랑 이걸 더한 게 1이니까 넘기면 1 사인 제곱 코제곱. 그럼 이건 결국 뭐야? 코제곱과 코제곱의 역수를 곱한 거니까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마찬가지 뭐 하시면 될까? 통분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통분할 겁니다. S의 1 플러스 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위로는 1 플러스 코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사인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S의 1 더하기 코 분의 요거 정리해주면 얼마가 되죠? 코제곱 더하기 2코 더하기 1 더하기 사인 제곱. 근데 아까 이제 이 코제곱과 사인 제곱을 더하면 얼마라 했죠?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사인의 1 플러스 코 분의 얘가 1이니까 얘가 2c 더하기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2로 묶이니까 2로 묶으면 1 더하기 코가 되겠네요. 약분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뭐분의 뭐? 사인분의 2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뭐 통분하고 적절하게 잘 계산하면 정리가 되는 그러한 문제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예제 7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표예제 7번. 대표예제 7번 문제 1번부터 보시면 사인 세타가 5분의 3일 때 코사인과 탄젠트를 구해라. 단, 세타는 2, 4분면의 각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에서 사인 세타가 5분의 3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세타가 2, 4분면의 각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유일하게 사인 값만 양수고 나머지 코랑 타는 음수가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해둡시다. 자,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 사인을 통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걸 통해서 코사인을 찾고 코사인을 찾았으면 당연히 코제곱은 어떤 값이니까 코는 풀마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세타는 2사라 했으니까 마이너스로 나온다. 그러면 코까지 나왔으면 코분의 싸가 탄젠트다. 이렇게 구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값을 이런 식으로 찾아버리면 된다고요. 여기를 세타라 잡고 얘가 5분의 3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5라고 잡으면 되죠. 빗변분의 높이가 3. 그럼 여기 얼마? 4겠죠. 이렇게 다 잡아버리면 결국 코사인의 세타는 얼마가 된다? 5분의 4가 되겠고 탄젠트의 세타는 얼마가 된다? 4분의 3이 되는데 여기서 마지막 뭐 결정? 부호 결정을 해주면 된다고. 왜? 세타는 2, 4분면의 각도니까. 이해되시죠? 정말 쉽게 풀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2번 문제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양변 제곱을 합시다. 요것만 좀 패스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똑같은 거 뭐 반복하고 있는데 여기다 유형을 그냥 덧붙였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좀 바뀌겠습니까? 성질은 동일할 테니까.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 지금 얘네들의 두근을 이렇게 두 개로 잡은 거죠. K를 구하래요. K는 어떻게 구하지? 근각의 수위관계 써볼까요? 3분의 1인가요? 3분의 K인가요? 딱 느낌 오죠? 이거 아까 봤잖아. 뭐였어? 얘를 줄 때, 그죠? 얘를 줬을 때 얘를 구해라. 이렇게 물어봤었잖아. 그냥 양변 뭐 하는 거야? 제곱. 그러니까 반복이야. 똑같은 거. 얘를 제곱해야 되죠. 그럼 얘가 얼마 되냐면 1 더하기 2SC 나올 거야. 제곱 더하면 1이니까. 그 다음 그게 얼마다? 9분의 1이다. 그럼 SC를 찾으면 되잖아. 그럼 얘가 얼마냐면 넘기면 마이너스 9분의 8이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9분의 4겠죠. 따라서 얘가 9분의 4여야 되니까 이게 3분의 K랑 동일하잖아. 3분의 K. 그럼 양변에 이제 3을 곱하게 되면 K는 마이너스 3분의 4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면 사인 4제곱과 코사인 4제곱을 더하라 했는데 뭐 하라는 걸까? S제곱 더하기 코제곱을 전체 제곱해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 제곱하면 S의 4제곱 더하기 2SC의 전체 제곱 더하기 코의 4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거는 얘랑 얘인 거야. 그럼 이제 이 친구는 이미 나왔잖아. 이게 얼마래? 마이너스 9분의 4래. 그럼 제곱하면 81분의 16.
81분의 16에다 2를 곱하니까 81분의 32. 그럼 얘를 넘기면 얘가 얼마? 1이잖아요. 맞죠? 1을 제곱하면 1이죠. 1에서 얘를 빼면 되니까 81분의 81에서 32 빼봐. 얼마 되니? 47인가요? 49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게 얼마가 된다? 사인 4제곱과 코사인 4제곱을 더한 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뭐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잘 계산을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화요일 날 저희가 숙제 낼 거는 영상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 제가 지금 이제 뭐 다음에 또 방학식 때 또 이제 본가를 또 내려가서 힐링 겸 뭐 수업 준비나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돼서, 사실 오늘 지금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제가 이렇게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수업을 오늘 2시부터 하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사실 힘들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 힘든데 우리 서희가 최대한 이 삼각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이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다. 제가 분명 자부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이 개념이 거의 정석적인 개념이고 교과서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만 잘 짚으셔도 이 뒤에 있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전혀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진 않을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하여튼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삼각함수 그래프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